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이 새 사업자를 찾으면서 드디어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IBK 협성건설 컨소시엄이 새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10개월 넘게 답보 상태였던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렸는데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기존 출자자들의 지분 인수 등 사업 재추진을 위해 정리해야 할 게 많은데요. 최대 관건은 토지 보상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입니다. 한강 시내폴리스 순항하기 위한 과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정학용 식량닷컴 대표 그리고 정진욱 뉴스원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한강 시내폴리스가 얽힌 실타래를 이제 풀고 새 사업자를 찾았습니다. 애초에 이제 그 민간 사업자 전면 재공모 방식이었다가 한 발 물러서서 출자자 변경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정학용 대표님, 네. 둘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근데 민간 재공모하고 이제 출자자 변경 방식은 쉽게 말해서 아예 그냥 사람으로 얘기하면 옷을 바꿔 입느냐 아니면 사람 자체를 교체하느냐 이런 차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작년에 정하연 시장이 취임 이후에 바로 이제 민간 사업자 재공모를 하겠다. 네. 그리고 기존의 사업자의 이제 협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네, 그렇죠. 김포시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느냐부터가 좀 논란이 있었던 거죠. 네. 이미 SPC를 설립을 해가지고 독립적인 이제 그 법인인데 네네. 이 부분은 이제 김포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20% 지분에 대한 권한만 갖고 있지 이걸 가지고 뭐 협약을 해지하고 안 하고는 권한 자체가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결국 이제 연말에 법적인 소송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법원은 기존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고 김포시의 어떤 여러 가지 소송 자체를 좀 기각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경기도 역시 이제 기존 사업자의 유리한 유권 해석을 주면서 김포시가 좀 곤란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시간이 끌면 끌수록 김포시도 부담을 안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기존 사업자도 실제로 사업을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 상황 속에서 서로 윈윈하는 해법을 찾았던 것이 출자자 변경 방식이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면서 주식이나 기존의 어떤 금융 비용 부담을 기존 사업자한테 다 보전해주고 또 나름대로의 김포시 이에 대해서 법적인 요건을 좀 해소를 해주는 그런 출자자 변경 방식이 서로 간에 이번에 타협책으로 모색됐던 것이고 김포시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게 좀 다행스러운 해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다행스러운 해법이었다는 말씀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 이제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잖아요. 이제 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IBK 협성건설 컨소시엄이 이제 새 사업자로 들어오게 됐는데 정진욱 기자, 이번에 선정된 IBK 협성 컨소시엄 어떻게 평가하세요? IBK 협성건설 컨소시엄 아시다시피 이제 재무적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행, IBK 투자증권, 생보부동산 신탁에 참여가 있고요. 시공사로는 KCC 건설과 다수 수도권 지역에 생소한 협성건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사로는 SJ 에셋 파트너스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협성건설은 2010년 부산에서 설립돼서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기준 연간 매출이 3,146억 원에 이를 정도로 중견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건설은 아무래도 KCC가 전담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 중소기업은행법 제정에 따라서 창립했고 1997년 정부 투자기관에서 정부 출자기관으로 전환되면서 2018년 기존 주식의 52.5% 기획재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또 이 중소기업은행은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도 PF를 익혀서 40여 개 지방산을 조성한 경험이 있어서요. 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일반 금융사는 다른 구조를 갖고 있어서 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거로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공모 과정도 한번 이제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공모 과정에서 이제 특정 업체 봐주기라는 이런 의혹도 있었고요. 또 일부 토지주들은 또 특정 업체를 배제해달라는 이런 또 의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참 잡음도 많았었거든요. 새 사업자 진행 과정 무리 없었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금 우리 정진욱 기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세 개의 컨소시엄이 여기에 좀 응모를 했는데. 일단 뭐 11 그 컨소시엄, 11 건설에 대해서는 공모 그 투자 그 예치금 자체를 충족을 못 시키면서 이제 자격에 이미 지금 미달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나 메리츠증권이 참여하는 명언건설 컨소시엄은 일정 정도 그동안 그 이 사업의 진행을
계속 교섭을 해왔던 당사자인데 무리하게 토지주에 뭐 70% 동의서를 요구한다거나 이게 안 되면 조금 65%, 65 이렇게 해나가면서 실제로 사업에 대한 의지 자체가 있느냐는 부분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토지주들이나 기존 이해관계사 속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좀 줬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지금 정준우 기자님 얘기했습니다만은 IBK 이제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일단 중소기업은행의 공공적 성격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이번에 이제 투자 예치금에서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을 무리 없이 공모 그 예치를 했다는 부분에서의 좀 가산 점수를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이해 당사자 간에 서로 간에 뭐 선호도나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평가가 내려지면서 나름대로 사업의 탄력을 받은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좀 해석을 해도 좋다 이런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제 사업자는 확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전에 이제 앞서 이제 해결해야 할 일은 또 많이 산적해 있죠. 기존 사업자와 김포시는 이제 서로 소송전을 벌이는 등 갈등도 많았습니다. 이제 기존 사업자와 정리하려면 비용, 정산 문제 등 처리할 게 많죠. 어떻습니까? 일단 기존 사업자가 따로 지금 IBK 컨소시엄하고 협상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가 기존 20%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존 사업자의 어떤 대표권을 유인받아 가지고 IBK 쪽에 협상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협상에 앞서 가지고 기존 사업자가 사업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좀 비쳤고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금융비용, 이자 포함한 매몰비용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 선에서 내부 합의가 좀 이루어진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내부 합의가.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정작 이제 그 토지주들의 어떤 감정가 평가나 국유지 주민들에 대한 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분들 앞으로 여전히 좀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이제 토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좀 있나요? 어떠신가요? 토지주들은 이제 현재 좀 감정 평가가 2008년도에 지금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럼 이제 10년 이상이 넘은 상황에서 이제 시효가 좀 소멸됐다고 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사업자 측에서는 아무래도 보상가 부분에서는 미련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서로 좀 절충점을 찾을 것인가는 또 한 차례 진통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사업이 재개되면서 이제 최대 관심사, 앞서 말씀 주셨지만 이제 자금 조달입니다. 기존 사업자도 이제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 계약 해지까지 몰리게 된 건데, 앞서 새로 선정된 사업자 이제 컨소시엄 구성 살펴봤는데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예치금을 좀 1,000억 원 넘게 한 것을 이제 조달하고 그것을 이제 예치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나름대로의 시험대는 통과를 했다. 근데 이제 1조 원에 달하는 예금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PFV를 좀 일으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 어제 좀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IBK 이제 본점에 나름대로 내부 승인이 좀 떨어진 상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확인은 좀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오래가 경과가 됐고, 김포시나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 간에 굉장히 이해관계가 좀 절박하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해법이 활로가 모색이 되지 않을까, 이게 조심스럽게 좀 낙관적 전망을 해봅니다. 정준욱 기자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앞서 밝혔듯이 우선 중소기업이 이제 지주해서 하는 계열사가 참여했고, 이번에는 사업 제출 때도 사업 계획서 제출 때도 다른 컨소시엄과는 달리 중소기업 은행장이 서명한 1조 원의 대출 확약서를 함께 제출했어요. 그래서 확약서는 의향서하고 다르게 구속력과 집행력을 갖고 있어서 자금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업계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토지 보상이 언제 이루어질까도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토지 재검정하느냐 마느냐, 이제 따라서 이제 시기도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정준욱 기자,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 26일까지 김포도시공사하고 그리고 변경사업협약과 주주협약을 체결하면 다음 달 출자자 변경을 위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게 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지난 1년 동안 지체된 사업 지연에 일단 토지주들의 피해와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하고 있는 사업 부진의 토지들이 이탈을 막기 위해서 어쨌든 컨소시엄 측에서 이달 안으로 모든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1년의 절차를 마치면 7월 감정평가사 선임을 하고, 그리고 토지대에게 통보해서 보상 절차를 착수하는 게 시행사 측의 이제 계획입니다. 그래서 덧붙여 IBK 측에서는 내년 지가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이달 보상을 실시하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잔금 지급 때 일괄적으로 반영해 조기에 토지 보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산단 조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내에는 말 그대로 감정 평가를
하고 말 그대로 이제 보상이 진행되다는 얘기로 봐야 될까요? 예.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몇 가지 뇌관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토지주들하고의 어떤 보상가 기준. 왜냐하면 김포시에서는 지금 걸포 3지구죠. 거기가 이제 민간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보상가가 상대적으로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다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기대치가 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풍무 역세권 사업도 그랬고 여기 시내폴리스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사업하는 부분에서 보상가 자체가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가격이거든요. 더구나 이쪽은 이제 인접 지역이 한강변이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얼마나 여기에 좀 동의를 하고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하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해 못하는 뇌관이 지금 국유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서 이제 농토를 개간해 온 분들이 실제로 이 지역에서 대한 권리 행사를 좀 못하고 이게 지금 국유자산관리공사에 이 관할권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실제로 토지 보상을 받더라도 이것이 국유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자신들은 터전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그대로 좀 이렇게 떠나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오히려 더 좀 절박한 생존권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민선 6기 때 김포시의회에서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권고 조정안까지 내왔습니다만은 사업이 진척이 안 되면서 현재 그 상태 그대로 머물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김포시와 김포시의회가 얼마나 조정 능력을 발휘할지 이것 좀 두고 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갈등, 말씀하신 국유지 위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런 입장들은 어떠세요?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대책위에 꾸려져 가지고 이분들은 실제로 황무지를 개간해서 토지 가치를 높여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해줘라. 그런데 실제로 김포시는 이것에 대한 권리는 이미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관할 사안이 아니다. 이런 것이고 자산관리공사는 법적인 요건대로 진행할 뿐이다.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가권익위까지 이게 좀 올라간 상황이었는데 역시 그것도 권익위에서는 김포시가 또 해결할 사안이라고 다시 또 넘어온 상황에서 이게 어정쩡하게 좀 스톱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사업도 좀 무기한 또 연기가 될 수 있는 좀 하나의 좀 폭발적인 또 사안입니다. 이것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무거운 어떤 문제고 이슈이기도 한데 뭐.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딱히 떠오르진 않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떤 새로운 사업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논의 중인 사안이 지역에서 혹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떨까요? 그것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김포시가 얼마나 또 이제 갈등 조정 능력을 발휘하는 좀 달리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우리 골드라인 철도 문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번 적극적으로 뛰어들라는 건데 실제로 이게 좀 전체 시내폴리스 면적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상당한 비중 차지하는 면적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향후 해법을 어떻게 풀어갈지 이것은 지켜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짚어볼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사업 방향입니다. 10년 전 경기도로부터 문화 콘텐츠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산업단지 조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이요. 근데 이제 10년 전 세운 이제 사업 방향이다 보니까 혹시 이제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이제 2016년이죠. 그때 한 차례 좀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산업단지로 전환을 해서 아파트 택지 개발을 좀 늘려가지고 사업성을 더 좀 확보를 해서 투자자를 끌어모으자.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걸 조건부 승인해가지고 2016년에 이거 한 차례 변경 승인한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또 한 차례 변경을 한다면은 시간이 또 끌어지기 때문에 이게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오히려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좀 짚어야 할 점이 도시공사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컨트롤을 하기에는 소수 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게 민법상 하나의 독립법이 됐기 때문에 김포시에서 이걸 얼마나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 작년에 정하인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협약을 해지 통보를 했는데 이것도 법적인 근거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탁 던져버리면서 실제로 도시공사 측이 기존 사업자의 법적인 소송에 오히려 소수무책 그냥 허둥대는 상황이 작년 연말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도시공사가 또 존폐의 지금 기로에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당장은 도시공사의 향후
존속할 것인가 없어질 것인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만 그리고 20% 지분을 더 늘릴 것인가 아니면 20% 지지 내에서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방향성들이 잡혀야 하는데 실제로 김포시는 도시공사에 이 사안을 컨트롤 능력을 맡기고 있는데 네. 도시공사 자체는 존폐의 기로에 있고 네.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고 이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나갈지 이게 향후에 좀 관전에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이제 경기도의 규정상 그 기초지자체에서는 이제 141 그렇죠. 이제 그 공단만을 예.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시개발 한강 신도시를 포함한 이런 어떤 이런 그 내부의 어떤 이런 그 사정 때문에 이 공단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단이 공존을 예,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이제 김포 도시공단이 앞으로 1년 남았죠. 1년 동안 이제 유예 기간을 갖고서 이제 운영 중에 있는 사안인데 그 부분을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야기를 좀 더 뭐 이어가 보자면은 정진석 기자, 그러면 공단이 지금 이제 도시공단 존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김포시는 움직임은 좀 어떤가요? 시에서 어쨌든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 부분에서 일단 고려를 하고 요번에 이제 한 열흘 남았나요? 20일 남았나요? 하여튼 결정을 하기로 좀 경기도에서는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사업을 이제 재개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앞서 설명을 주셨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순조롭게 가려면 김포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정준욱 기자, 김포시의 역할 어떻게 가야 할까요? 어쨌든 앞서 정황현 대표님께서 말씀했던 얘기지만 이번 공내 유례없는 공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사업자가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할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모는 원래 사업 능력, 자금 조달 등 능력을 우선시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우선 협상자를 기존 사업자가 선택하게 한 것이 좀 문제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따져볼 것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인데 이것은 당초 정책 판단 미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오는 7월 31일이 시와 이제 기존 사업자 간에 체결한 사업 기한이고, 그리고 오는 12월이 경기도가 정한 사업 일몰 시기인데 사업 협약을 통해 보장된 기존 사업자에게 부여된 사업 주도권을 물리적으로 박탈하다가 무리수를 뜨다 보니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시는 무리하게 3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그 중에 한 건이 패소하고 경찰 고소 고발까지 이제 진행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사업자 변경이 아닌 이제 민간 사업자 대체 출자자 변경식이라는 어쨌든 꼼수를 부린 거예요, 시가. 그래서 시와 도시공사는 지난 10개월간 정책 판단 오류로 인한 피해 회복 위해서라도 조기에 보상 및 사업 착공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좀 다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변호사 소송 비용도 시비에서 나가면서 그렇죠. 좀 시의회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네. 예. 좀 이런 겁니다. 정하영 이제 민선 7기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 부분을 너무 섣불리 좀 대응을 했다. 그래서 법적인 요건이나 정책적 판단이 안 된 상황 속에서 그냥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해버리니까 법적인 소송 위반을 하면서 김포시가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렸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IBK가 이제 선정이 되면서 김포시 쪽에서는 결과적으로 그래도 이런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 원인 제공에서의 그런 밀어붙이가 통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면도 있는데 시 행정은 그렇게 뭐랄까 우격다짐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도시공사가 나름대로 정책적 판단 능력과 역량이 있느냐. 현재 체제에서 없다면 보강하거나 개혁을 좀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도시공사의 존폐 문제를 조기에 빨리 매듭을 좀 지어줘야 한다. 이런 부분들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정책적 판단과 컨트롤 타워의 어떤 실체가 제대로 안 보이고 막 허둥대는 모습을 더 이상 좀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구체적인 로드맵과 그때그때 상황 부분들을 그대로 공개를 좀 해주고 나름대로의 시의 안정적인 행정의 어떤 모양새를 이렇게 보여줘야 하는데, 이게 안 되어버리면은 향후 12월 안에 이 문제가 또 한 번 여러 가지 좀 뇌관이 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불안성은 여전히 좀 있다. 이런 좀 우려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 재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